수현 씨가 우리 원래 포메이션대로 수현 씨가 센터, 예, 다니엘 이렇게 일단 왼쪽 카메라부터 좀 보실게요. 자, 가운데요. 네, 됐나요? 조금 더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기 손현주 단장님은 계시고 세 분은 잠시 있다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되게 당황스럽네요. 이어서 러시아 팀,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어색하시죠? 혼자 계시려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블라디보스톡과 또 이 타슈켄트 지역으로 또 나뉘어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배우 한보름 씨, 그리고 또 우리 피겨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최다빈 선수, 그리고 직접 독립운동과 관련한 어플을 개발하기도 했고 또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정상규 작가까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너무 어색해요. 예. 구름이랑 다빈, 예, 가운데로 와주시고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가운데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손현주 단장님은 계속 계시고요. 자, 세 분 잠깐 안으로 모셨다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중국 팀인데요. 중국 팀에는 거기서도 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네이멍구, 내몽골 지역으로 갔고요. 또 다른 팀은 이제 베이징으로 상해를 거쳐서 떠났었는데요. 독립운동가 또 의병장의 후손인 우리 배우 한수연 씨,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고막남친 우리 폴킴 씨,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종손인 우리 배우 윤주빈 씨가 중국팀을 함께 했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가운데.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잠시 대기실로 모시고요. 네, 이따가 다 함께 전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쪽에 잠깐 계시고요. 우리 미국 팀은 이동희 씨와 홍시현 씨와 이렇게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이동희 씨가 지금 다른 촬영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뜻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가운데. 네. 자, 이제 모든 출연진들, 네, 무대 위로 다 모시도록 할게요. 다 나와주세요. 야, 저희도 처음 우리 첫 촬영 이후로 이렇게 전원이 다 모인 게 처음이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요. 자, 형님이 이쪽 끝에 계셔주시고 제가 저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출연진 여러분들 조금만 인원이 많아서. 네, 자,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요. 전체적으로 조금만 한 두 발자국만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가운데 쪽 한번 볼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 프로젝트에는 앞서 소개를 짤막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세 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지금 배우 한수연 씨, 그리고 우리 정상규 작가님, 그리고 우리 윤주빈 씨까지 세 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저희는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의미가 깊었고요.
심지어 이제 주빈 씨는 직접 할아버지가 거사를 치르셨던 홍커우 공원을 이번에 처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잠시 후에 또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제작진에게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뭐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속과 기자님 본인 성함을 좀 그러면 저희 MBC 홍보팀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진행 Q&A 순서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이 회차별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차별로 저희가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먼저 이제 유럽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특히 이제 장자크 선생님 집 앞에서의 모습이 모두 보이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우리 다니엘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자크 선생님 뵈러 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네, 저희는 프랑스에서 홍재아 선생님의 아들님 이제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분 만나러 갔을 때 제일 놀라웠던 점은 바로 태극기 하나 이렇게 달아주시고 저희를 이제 맞이해 주셨고요.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너무 정이 많으시고 또 자기 아버님에 대한 굉장히 애틋한 마음 가지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눈물 굉장히 많이 흘리셨습니다. 눈물 굉장히 많이 흘리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듣고 아버님도 같이 기억하면서 많은 눈물을 같이 흘렸던 것 같은데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집이 너무 좋았어요. 집이 너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과 정원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는 그 한 오후를 거기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보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많이 인상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현주 단장님께서 또 그때 엄청 많이 우셨어요. 장자크 선생님 만났을 때.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제가 제일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허이로 아나운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홍재아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찾아뵐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적어온 거는 이장규 선생님을 만났어요. 마른 보관소라고, 거기서 홍자 선생님의 후손이 프랑스 외곽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조해서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 저도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아리랑을 부르시는데,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분 집을 금방 알았어요. 왜냐면 집 앞에 태극기가 있었고, 당당하게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마치 저희 아버지처럼 푸근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한국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그냥 한국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분을 뵈면서 저희 아버지가 같다. 그래서 피는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뵙고 싶네요, 저분. 그리고 이제 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언어가 안 통하는데 되게 말이 통하는 신기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네.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획하에 이렇게 장자크 홍재아 선생님의 아드님을 만나 뵌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저희를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다니엘 씨가 말한 듯이 그 문 앞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태극기는 정말 가슴 뭉클하고 저희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다과와 음식들을 차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한국의 정처럼 한국의 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찡하게 느껴졌고요. 또 사실
프랑스어잖아요. 저희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잘 알아듣진 못해도 선생님이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유럽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곳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저희가 다녀왔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홍재하 선생의 후손인 장작 홍후안 선생님을 뵙고 왔었고요. 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도 두 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최태성 선생님 왜 홍재하 선생님의 후손인데 후안이라는 성을 쓰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아마 쭉 만나시다 보면 이 프로를 통해 만나보시면 이상하다. 후손들이 성이 다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었는데 왜 성이 다르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성을 유지했을 때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닥치게 될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을 바꾸게 된 그런 히스토리, 그런 역사들을 아마 이 프로를 통해서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선택한 이유는 유럽 쪽은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파리 강화회의라든지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장소가 유럽이었잖아요. 네. 간략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베르사유 궁전 파리 가시면 꼭 가봐야 될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시면 엄청나게 멋진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멋진 그런 관광의 공간 속에서도 우리의 아픈 역사가 어찌 본다면 또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하면 외교 활동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국, 즉 미주 지역의 활동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프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활동이 미주 지역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연구 성과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아마 이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역순으로 돌았습니다. 연해주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러시아 끝쪽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신 길을 저희는 반대로 이제 되짚어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러시아 편을 우리가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정상규 작가님과 한보름 씨 그리고 최다민 선수와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우리 정상규 작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직접 연구를 하는 작가 입장에서 이번 촬영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실제 러시아에 가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처음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범신 선생과 이휘종 선생님의 후손을 만났을 때는 그제서야 외교부에서 공개가 된 그런 기밀 문서들, 그런 것들까지 저희는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9,000km 떨어져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까지 의연금을 보내고 본인들은 거기서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런 사실들을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알려져서 이분들의 희생이 정말 막연하게 그냥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선택이 왜 대단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러시아에서는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고 정말 그쪽 연해주 지역에서의 모든 독립운동의 대부이셨던 분의 흔적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다녔었는데요. 특히 우리, 저와는 좀 나뉘어서, 우리 최다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료이자 친구였던 고 데니스텐 선수의 가족들을 또 조금 만나고 왔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데니스텐 선수 추모제에 갔었을 때 이제 직접 가보니까 이제 실감이 났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가족분들까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같이 직접 경기장에서나 이렇게 만났던 그런 동료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가지고 이번에 또 그곳을 최다빈 선수가 다녀왔던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한보름 씨도 블라디보스톡 쪽 와가지고 저희랑 엄청 많이 막 버스 타고 7시간씩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단지동맹비에 갔을 때 좀 셋 다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중근 선생님께서 단지동맹회를 만드셔서 그걸 기념하는 비석이었는데 이 러시아 쪽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제가 러시아 일정 중에 가장 기대했던 것이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되게 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단지동맹비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작게나마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러시아 연해주 쪽 처음에 이제 이주를 해서 강제로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 과정들까지 아픈 역사와 그곳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미국 일정을 다 함께 하게 됐어요. 좀 다녀온 차이점이랄까요? 유럽과 미국에 좀 달랐던 느낌?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머나먼 타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정서 또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업적을 또 더 찾아내고 기억해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와이에 1902년에 최초로 한인들이 이주를 해서 다시 이제 모두가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LA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들, 그 역사적 배경, 그곳에서 벌이셨던 독립운동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미국 편에 담았으니까요.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편 이야기를 또 좀 해보죠. 우리 폴킴 씨는 후손들을 만날 때마다 울었어요. 특히 그 초청장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았는데, 어땠어요? 이번 여정 함께 하면서? 사실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역사에 대해서 비록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이 방송을 계기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순간들이었고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정말 위인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그게 실감이 되거나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남으로써 그분들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저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제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시청자분들도 아마 또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그 감정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몽구에서 일단 이 사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두 장의 사진이 같이 위에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상해에 있는 융안 백화점이라는 곳 옥상에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분들이 찍으셨던 사진과 같은 장소에서 저희도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상해에서의 경험은 또 우리 윤주빈 씨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큰할아버님이죠. 큰할아버님인 윤봉길 선생님을 뵙고 왔는데 어땠어요? 이게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느낌이. 우선은 가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어요. 지금 저도 잘 컸고 저희 세대들도 해방된 대한민국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고, 그리고 이번 여정도 좀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그
단장님, 사실 그 주민 씨하고 할아버님하고 너무 약간 눈매나 이런 게 닮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던 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 방송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확실히 그 피는 못 속인다고 거의 똑같이 진짜 정말 닮았어요. 그죠? 네,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그 홍코 공원이죠. 네네. 예, 거기 예. 갔을 지금은 때 루신 공원이 됐죠. 루신 공원. 예. 거기 갔을 때 윤주빈 씨가 남다르게 이렇게 이제 차분해지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때 차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의병장이셨던 예, 조부님의 후손이다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이육사 순국지에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보였다고. 예, 아까도 이게 하이라이트 보는데도 혼자 이렇게 약간 예. 네, 그때가 막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또 붉어졌었는데요. 저도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 이병대장님 덕분에 그리고 또 저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국가관이 정립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는데요. 이육사 시인이라고 하면 저도 시만 좀 알았었지 들었었지 순국지 어떤 곳일까? 저희가 생각하는 순국지는 관리도 좀 돼 있고 유적지처럼 잘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처참할 정도로 모든 게 연상이 될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품과 그 방은 그대로 남은 그 느낌?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처참하게 고문받고 돌아가셔서 그곳에 안 계시는데 그 장소는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방치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더 많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벌써 좀 날이 포근해져서 춥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지하 감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가 고문실이고 그곳에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했었는데 이렇게 손만 살짝 넣는데 엄청난 한기가 올라오는데 선생님께서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고문받고 굶고 얼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저희 모두 엄청 울었었는데 근데 또 선생님 그 시를 보면 항상 희망을 되게 아름답고 희망을 얘기하는 시였는데 이렇게 시로서만 희망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희 모두 더 서럽고 굉장히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베이징 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육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로 추정되는 그 자리를 갔었는데 그 폴킴 우리 네이몽구 팀 내몽골 쪽에서도 우리 100%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엄청난 발견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거의 최초로 발견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진짜로 이게 저희가 100%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한스러운데요. 사적지를 저희가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연구진도 거기까지는 안 가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민 씨도 그 느낌이 싹 왔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엄청 많이 헤맸잖아요. 이곳이 맞는지. 근데 그 골목 들어갈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정말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예, 정말 찾은 것 같아요. 네,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 위치를 지금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연구진들도 저 동네를 안 가보셨대요. 그래서 이자혜 선생님이라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실제로 이렇게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었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거의 이제 후손분들께서도 60년 동안 안 가보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의 맞는 것 같다라는 답까지 들었고 이제 저희가 연구진들에게 일단 의견을 물어봐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맞는지. 그렇다면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사적지를 지금 아마도
여기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저희가 요렇게 네, 뭐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까지 쭉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셔서 독립운동을 위해 싸워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봤습니다. 자,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는 대략적으로 출연진들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네, 질문을 받고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익뉴스 24 이미영 기자입니다. 손현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좀 굉장히 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단장 격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게 돼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번에 제가 집으로란 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 집으로란 프로를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능을 많이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교양도 많이 나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그 말씀드리게 단장은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단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무겁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프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동참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로 아나운서가 같이 간다고 그래서 좀 믿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을 배반을 안 했어요, 저분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적 100주년 이 프로가 지금 MBC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닌 시즌2나 혹은 계속 진행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부작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자랍니다. 그리고 못 찾았던 분들 많고 최태성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찾아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MBC에서 이 집으로를 편성을 하고 또 제작을 갖다 임해줬을 때 대단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한가해서 간 건 아니고요. 드라마는 이제 나옵니다. 드라마는 제가 4월부터 촬영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드라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즌2가 혹시 저한테 온다면은 여기 계시는 셀럽들과 또 안 계신 셀럽들이 저한테 기분이 별로 나쁘면 모르겠지만 안 나쁘다 하면은 한 번 더 정도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히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지만 반쯤 농담이니까요.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 2주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아니, 멋있으셨어요, 형님.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앞쪽 바로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예. 네, 맞아요. 네, 저 노컷뉴스 최영주라고 합니다. 저 제작진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민사 정리 아이디어가 이렇게까지 커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한국으로 이제 초청하는 그런 과정으로 풀어내셨는지 좀 그 계기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역사라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이제 예능 다큐라는 형식으로 풀어내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손현주 씨 말씀 듣다가 네. 좀 궁금한 건데, 변창립 부사장님 아직 자리에 네, 계시죠? 혹시 정규 편성 계획을 좀 갖고 계시진 않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사장께서 그 편성을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사장께 편성 갑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커지게 됐고, 또 이런, 또 향후를 또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게 됐는지, 저희 100주년 기념 사업단의 담당자, 우리 최영문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올해가 유럽 이민사도 또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럽 파리 한인회를 비롯한 유럽 이민 협회들이 모여서 유럽 100주년사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저희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유럽 이민사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준비를 했던 것이, 유럽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러시아 쪽도, 또 더 나가면 미주 쪽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던 중국 쪽도 아직 찾지 못한 후손들, 또 돌아오지 못한 후손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넓어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작업이 될 것이라고는 부사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한정우 단장도 그러셨고 저도 역시나 예상하지 못했던 작업인데, 그 아쉬움 때문에 또는 그분들의 후손들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는 한 번쯤 그분들의 역사를 기록해놔야 하지 않느냐라는 당위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큰 작업이 됐고, 또 여기 계신 셀럽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최영주 기자님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정규 편성권은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분께서 말씀해주시면 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그 반향이나 성과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사를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먼저 그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기자님들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고 있을게요. 네, 오마이뉴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선 그 독립운동가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을 때는 좀 어떤 행정상의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 후손분들을 초대하는데 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시게 되시는지, 또 그 과정을 담은 내용이 또 방송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최태성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이랑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되게 올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좀 여러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이 집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랑 좀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한테 그 메시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많이 배웠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혹시 그 후손분들한테 직접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한테도 새로운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에 국가보훈처에서 이번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있고요. 거기에 초청받으신 분들의 저희가 초청장을 들고 가서 18팀에게 전달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또 최영문 차장께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임정 100주년을 맞아서 국가보훈처가 초대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103분이 계시고요. 이분들, 저희는 이제 국가보훈처와 같이 이분들에게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실 거고, 아직 귀국하셔서 4월 11일 날 임정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일정 이외에, 그리고 저희가 또 4월 10일 날부터 갖게 되는 사진전에 참석하시는 일정 이외에 다른 일정들은 컨펌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컨펌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국하시는 공항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저희가 마지막 사회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거기서 잠깐 만났는데도 너무 좀 애틋하고 다 그래가지고 저희 출연진들도 스케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빼서 공항에 가서 그분들을 맞이해보려고 지금 다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개별 스케줄도 소화를 하시는데 일단 제일 큰 행사는 4월 11일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 하루 전날 저희가 이번에 또 MBC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되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님과 또 공연 기획자분들을 다 모시고 함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오후 4시 11분에 이곳 그 MBC 서점 옆에 이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사진전을 저희가 개최해서 그곳에 우리 후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태성 선생님, 예, 되게 여러 프로젝트를 오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제일 나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일 좋았다. 되게 여러 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집으로가 최고다. 다 의미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집으로라는 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죠? 바쁘신데 누군가가 이렇게 훅 한번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좀 많이 조심스럽죠. 예. 감성적 민족주의라든지 애국주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조심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 프로를 접할 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너무 과하게 내가 이걸 알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경계심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 공간에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게 이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 간절하게 유지시키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바로 우리들이 되겠죠. 그 간절한 대한민국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과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또 만나보지 못할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바로 올해 우리가 이 의미 있는 2019년을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 오신 그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100년을 공유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집으로라는 프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되신 내용에 관해서도 김윤정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보훈처에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후손분들께서 직접 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해서 놀라울 정도의 자료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거의 국보급 자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자료들도 많이 나와요, 방송에. 그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맨 첫 화면에서 그 무르만스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 일부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무르만스크 탈출 작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서스펙트한 이런 한 감동적 드라마를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무르만스크 탈출 작전 처음으로 아마 지금 처음 들었던 그런 단어이실 거예요. 전혀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과연 이 무르만스크 탈출 작전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왜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였고 의미였는지를 아마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덩케르크 저리 가라 급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예.
어떻게 김윤정 기자님 답이 좀 충분히 됐나요? 그리고 아까 저기 뒤쪽에 먼저 질문하시기로 했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서연입니다. 저는 부사장님께 아무래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독립원정대 하루살이가 1월에 방송이 됐고, 또 기억록이 단발성을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방송이 나오고 있고, 집으로가 이번에 방송을 하고, 5월에는 이몽이 또 방송이 되면서 MBC가 꾸준히 계속 3.1운동 100주년을 지금 계속 꾸준히 조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집으로 프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향후 올해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혹시 추후에 더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되게 오늘 출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BC의 장점인 줄 알았는데 가끔은 단점으로도 작용하는 게요. 자발성입니다. 이 모든 행사,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이 평화방송추진위원회 산하의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사업단에서 자발적으로 처음에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이제 드라마 이몽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하반기에도 또 여러 가지 남북 대화 국면을 조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올 안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100주년 기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어떤 역사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한정우 단장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이렇게 넘기셨고요. 자, 한정우 단장님. 아니, 답변의 90% 이상은 지금 부사장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에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하는 큰 계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맞물려서 남북 평화 국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화두를 엮을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공영방송으로서 담을 수 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정세들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가을쯤에는 다시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해에 봄에 나갈 집으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또 가을에 또 원래 구상했던 저희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네, 가을쯤에 저도 지금 모르는 사안인데요. 가을쯤이면 손현주 단장님이 드라마 촬영이 끝나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두 분 정도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네, 저기 앞쪽에 우리 남자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입니다. 전 다니엘 씨한테 아무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다 한국 분이지만 이제 외국인 분이시니까 좀 궁금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뭐 어떤 독립운동 유적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이런 뭐 눈물이 났다, 가슴이 떨렸다, 뭐 아무래도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니엘 씨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독일인이시니까 뭔가 느끼는 감정이나 뭐 머릿속에서 비교되는 사건 같은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뭐 좀 다른 사람과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감상이 있다면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들 공감 가고, 가슴이 되게 뭉클해졌던 이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제가 작년에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제 독일에 갔어요. 근데 독일에는
독립운동가 아니었지만 히틀러를 반대했던 학생 단체가 있었어요. 백장미 단체라고요. 거기 이제 그 자매 소피 숄하고 한스 숄 어린 나이에 히틀러를 반대하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시 어떤 용기를 내서 히틀러를 반대하고 다시 독일 민족의 어떤 가치를 살리자는 그런 전단지를 돌리다가 21살에 잡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뮌헨 대학교 가서 그 자매의 그 후손가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번에 이제 우리 셀럽분들이 가서 그 독립운동가 후손가를 만나서 들었던 감정이 저는 아마 작년에 100%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 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유럽 가서 이제 같이 그런 분들 만나고 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요즘 이제 역사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 뭐 관련된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공부할 거 너무 많아서 약간 죽는 줄 알았던 그런 것들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아니고 유럽 가서 심지어 오스트리아 가서 저랑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독일어로 듣고 또 나누니까 굉장히 남다른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프로그램 하고 대본을 보고 공부하더라도 거기 가서 정말 독일어를 하는 어떤 후손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뭐 프랑스도 그랬지만 오스트리아 가서 서영혜 선생님의 그 후손 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우리 다른 사절단 멤버들은 궁금할 것 되게 많아서 그때는 통역하다가 정말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것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외국인이지만 아주 뜻깊은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씨를 그 오스트리아 갈 때 통역으로 저희가 데려갔었는데요. 자기도 독일어를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해본다고 되게 힘들어했던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김은욱 기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죠? 네. 혹시 질문이 끝으로 한 분 계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 아니면은 여기서 네 없으시죠?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약속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났고요. 상당히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특별교육 100년 만의 귀향 집으로 네, 저희 정말 MBC와 모든 우리 제작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출연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야기들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월 1일 저녁 8시 55분 첫 방송이 됩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 좀 많이 써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오늘 제작 발표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